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법학 전문대학원, 이른바 이 로스쿨은 도입 논의 단계에서부터 찬반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2017년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이 로스쿨 사법시험 기간을 4년 연장해서 21년까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안을 내놓기도 했죠. 자, 오늘은 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알아볼 텐데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알아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는 처음 이 사법시험 존치 관련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받으셨고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입법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원래 로스쿨이 제도가 나오게 된 것은 고시 낭인을 우리 네. 젊은이들 중에서 너무 고시에 몰두하다 보니까 낭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다. 예. 그리고 또한 국민들에게 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야겠다. 네네. 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이유로 로스쿨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7년 정도를 도입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다는 것을 네. 많은 분들이 법조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그리고 돈이 없어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네. 그런 취지에서 로스쿨과 사시 제도를 좀 병행해서 존치시키는 그러니까 사시 제도를 사시 시험을 사법 시험을 존치시키는 예. 그런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네. 근데 정부에서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요. 이 사법 시험을 2021년까지 네. 이 존치시킨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또 사법 시험을 폐지하자는 쪽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희도 이 사실을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로스쿨 제도로만 하기에는 성숙한 사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유력한 정치인들 그 가족들이 네. 그 로스쿨과 관련된 의혹이 또 많이 제기되고 예. 또 소위 말해서 고관 대작들이 이 로스쿨에 많이 그 자녀분들이 로스쿨에 많이 간다. 소위 말해서 현대판 엄서제다. 네, 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들을 좀 더 해소시키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비원의 따님들 네, 또는 네. 청소부의 아드님도 네. 그 법조인 될 수 있는 그 그럼요. 꿈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시행 7년째가 되는 이 로스쿨 제도, 네. 이제 앞서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단점도 발견이 됐다 말씀하셨는데 도입 당시에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많이들 그러셨어요. 당초에 도입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지적된 두드러진 문제점은 방금 얘기하신 것을 포함해서 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고시 낭인들을 네. 좀 없애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젊은이들이 고시에만 얽매이다 보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법조인들끼리만의 그 특권을 특권의식. 누리는 예. 그런 행태들도 좀 없애야겠다. 네. 세 번째는 법조인들을 많이 탄생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네. 하는 그 세 가지 취지가 주요 목적이었습니다만은 7년간 로스쿨 제도의 어떤 도입 이유가 썩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다. 오히려 법률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고 고시낭인은 줄었나요?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고요. 또한 네. 이 그 돈 없는 아이들, 돈 없는 네. 자제분들은
그 로스쿨에 입학하기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 등록금이 뭐 수천만 원, 네. 한 학기당 꽤 큰 금액을 네. 지불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로스쿨이 들어가는 과정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네. 그 석차라든지 점수가 공개가 안 되지 글쎄 않습니까? 공개가 왜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좀 불공정한 그렇습니다. 투명하지 않는 네, 네. 이런 제도로 인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발의하신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의 그 입법 취지와 함께 개정 내용, 핵심 내용을 네. 설명해 주십시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로스쿨에 입학하는 그 학생들의 어떤 석차나 네. 점수, 등수가 공개돼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시와 로스쿨이 병행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사시 존치가 핵심이 되겠죠. 또한 세 번째가 그 로스쿨에 들어갈 때 시험 그 면접관이 그동안에 로스쿨 교수들만 이루어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예. 법학과 교수도 네. 1인 이상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시험 제도, 로스쿨 시험 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인 것이 다른 그 법안하고 좀 차별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법 존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들께서도 네. 여러 건 발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른 분의 법안과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두고 그 있으신가요? 제일 큰 차이라고 하면은 야당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 네. 상당히 좀 획기적이라고 할까요? 네. 사실은 야당 의원들이 더 서민을 위하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로스쿨과 사시 존치 부분은 유감스럽게도 네. 야당 의원들이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여당 의원들만 쭉 주도해 왔던 이 로스쿨 사시 제도를 네. 병행시키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 의원인 제가 좀 최초로 발의했다는 것이 그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네. 그 내용에 다른 그 의원들의 그 대표 발의하고 비교했을 때는 법학 교수가 1인 이상 포함돼야 된다라고 해서 로스쿨 그 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더 기했다 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면은 아마 사법시험 존치를 하자는 분이 왠지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들긴 그렇죠. 하는데요. 이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요. 여론조사에서는 70% 이상이 네. 지금 국민들은 사실을 존치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왜 통과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의의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말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더욱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입법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통과 전망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개천에서 용난다 네. 하는 그런 표현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매우 희망적인 희망입니다. 맞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희망의 그 끈을 또는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 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뒷배경이 없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열심히 땀을 내서 노력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끈을 우리는 꼭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 하나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투명 사회로 가기에는 조금 좀 힘들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부정부패라든지 어떤 투명성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순위가 최하위 낮죠.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사회가 지금 법치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법률 전문가를 배출하는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좀 선출돼야 되고 또한 로스쿨을 졸업한 졸업생들도 뒷배경에 의해서 어떤 좋은 일자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실력에 의해서 네. 자리매김되는 네. 그런 사회로 이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공정한 사회로 가기 네,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제도가 좀 더 병행해서 좀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해질 때까지는 좀 더 병행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과 전망은 밝게 보십니까?
저는 그 최근에 네. 말씀 주신 대로 그 법무부에서 4년 유예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로스쿨과 사시를 병행하는 이런 사시존치 법안은 저는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졌다. 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난하다고 해서 꿈이 작지는 않으니까요. 네.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오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네. 개정을 왜 발의하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그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은 이제 계절이 이제 추운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전기 용품을 제조하는 그 회사라든지 네. 또는 인증기관이 네. 안전에 대해서 다소 좀 소홀한 감이 없지 않은가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용품을 제작하는 그 제조사라든지 또는 인증기관의 경우 국민의 그 생명을 좀 이렇게 또는 안전을 네. 더욱더 철저하게 좀 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무감, 사명감이 있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어떤 그 보완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보면은 전기용품 제조업자가 네. 안전 인증과 관련된 법을 어기더라도 그냥 가벼운 벌금 정도로서 또 그 계속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랬습니까? 네네. 그래서 법안 내용이 전기용품의 안전 인증에 문제가 생겼어도 네네. 그래서 예. 이 법안에 좀 맹점이 있는 게 인증을 취소하거나 네. 또는 인증 사용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한 것이 이 법안의 네네. 어떤 주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과 관련이 있는 전기용품인데 이게 네. 이렇게 느슨했었나요? 네, 그래서 네. 그동안에는 제조업자들이 이러한 법의 어떤 그 맹점을 네.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벼운 벌금 정도로 해서 국민의 안전을 상당히 위협하는 네, 그런 네.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겨울철로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기 네. 때문에 저는 이 법이 반드시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그 사법존치 내용은 사실 도입 단계에서부터 의원님 삼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전문가로서 또 개정안을 내신 거고 이런 거는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내기 어려운 아이디어신데 두루두루 살피셔서 그러신가요? 국정감사 우수 의원상을 여러 번 수상하신 감사합니다. 정책 전문가십니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특히 그 서민 관련 정책 에너지죠. 또 소상공인, 또 청년 창업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여러 법안들이 네네. 다들 뭐 느끼고 있는 네. 주요한 법안이라고 보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은 네. 그 청년들을 위한 네.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네네. 청년 창업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특별법을 저희들이 지금 제정하기 위해서 이미 법은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 재정법이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저기 부산, 저희 네. 지역구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서울 그리고 강주 이런 전국을 투어하면서 네. 전국에 있는 우리 청년 기업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셔서. 네네. 네. 그래서 관심들이 매우 높고 그 청년 기업가들이 상당히 그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조금만 정부가 좀 도와주고 좀 그 좋은 서비스만 제공해 준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들을 스스로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느 좋은 직장을 가라라고 구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청년 스스로가 창업을 통해서 네.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매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네, 깨닫게 네. 되었습니다. 네, 자료로서 보고 받으셨을 때랑 또 완전 다른 생생한 정보를 얻으실 수 네, 있었겠습니다. 특히 뭐 19살, 네. 18살 네.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주 그래, 젊은 새싹들. 젊은 새싹들이 할까요? 똑똑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그 표현을 하려니까 좀 예. 똑똑하기보다는 하여튼 아주 기발한. 의지 있는 네. 그런 청소년부터 네.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네. 또는 청소년들의 미래는 우리 기성세대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좀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중에 주력하실 뭐 지역 현안 있으시거나 입법 계획 혹시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청년 창업 네네. 기업가들을 예. 위한 지원 특별법을 그 19대 국회 안에 네네. 저희들은 꼭 저 발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그 어려워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그 내수 시장을 네. 갖다가 좀 더 진작시키기 위해서 네. 거기에 좀 더 저희 그 남아 있는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